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툭심합, 상품명 얼비툭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세 가지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스 정상형인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입니다. 세툭심합 같은 경우는 EGFR을 저해하는 항암증이 있는데 이 하위 신호에는 라스, 라프 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암세포가 증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EGFR을 저해했는데 라스의 변이가 있으면 이 상위 신호의 말을 듣지가 않겠죠. 그래서 라스가 정상형인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에서 쓰이게 되고 실제로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에서 라스 변이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라스 정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리노테칸 혹은 풀복사 병용하게 되고 단독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브라프 V600이 변이가 있는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인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EGFR 다음에 라스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라프 신호가 있는데요. 여기 라프에서 브라프 V600이 변이가 있게 되면은 이제 암세포가 무한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프를 저해하게 하는 엔코라페닙과 또 상위에 있는 EGFR을 같이 저해하게 하는 세툭심합을 병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 또 엔코라페닙 멤폴폭스와의 병용요법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경부 편평세포암에서 방사선과 병용요법 혹은 백금계 약물과 병용요법 허가가 되어 있고요. 두경부 편평세포암에서는 라스 변이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라스 변이 여부를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편평, 세포 피부암 등에서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법 용량은 항암화학 요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요. 라스 정상형인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에서 매주 투여하게 되면 초기 용량은 400mg/m제곱이고요. 그 뒤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지 용량 250mg/m제곱 투여하게 됩니다. 격주 투여 용법으로 투여하게 되면 2주에 한 번꼴로 500mg/m제곱 투여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맞는 용량은 주입 관련 반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서히 약 2시간에 걸쳐서 투여하게 되고 이 주입 관련 반응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맞을 때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매주 250mg/m제곱 용법이라면 투여 시간 60분, 격주 용법이라면 권장 주입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맞게 됩니다. 다음은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으로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세툭심합의 박스형 경고문으로 첫 번째로는 주입 관련 반응이 있습니다. 이 주입 관련 반응은 말 그대로 약물을 주입할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인데요. 대개는 주사를 맞을 때가 흔하고요. 드물게 주사 맞고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 첫 번째가 흔하고 주입 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세툭심합에 의한 주입 관련 반응은 약 8.4%로 알려져 있고 중증은 2.2%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중증 반응의 약 90%는 항히스타민제를 전처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투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환자분들 첫 번째 때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경증일 경우엔 증상으로 발열이나 오한, 어지러움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숨쉬기가 어렵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고 쇼크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도 예방을 위해 이 약 맞기 1시간 전에 항히스타민제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맞고 항암을 하게 됩니다. 박스형 경고문의 두 번째로는 심폐 정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두경부 편평세포암 환자에서 심폐 정지 또는 돌연사가 발생했다고 하고 그 빈도는 약 2에서 3%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고 기저의 관상동맥 질환이나 우려성 심부전, 부정맥 병령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심폐정지는 이 약 자체가 심장에 영향을 줬다기보다 이 약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인해서 심장 전기 신호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도 이 약 투여 중, 투여 후에 혈청 전해증 모니터링 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주입 관련 반응, 심폐정지 이외에도 간질성 폐질환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란 폐포와 폐포 사이 조직인 간질에서 발생한 폐질환인데요. 빈도는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0.5% 미만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다만 폐독성 징후나 증상 모니터링 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른 기침이 잦다거나 숨이 찰만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숨이 차다거나 발열이 지속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 독성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세툭시맙에 관해서 단 한 가지만 알아야 한다면 이 피부 독성입니다. 피부 독성의 종류로는 여드름과 같이 나타나는 피부 질환인 여드름양 발진, 피부 건조 및 균열, 손발톱 주위의 염증, 손발톱 주변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들, 그리고 이런 손상된 피부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감염성 후유증, 또 털이 많은 다모증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과 같은 발진이 나는 여드름양 발진이 82%에서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요. 중증 여드름양 발진은 10%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드름양 발진은 치료 시작 후 첫 2주 이내에 발생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예약 끝나고도 4주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일부 환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수포성 점막 피부 질환도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 기간 동안은 햇빛 노출을 꼭 제한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따라서는 경구용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1% 하이드로코티손 크림, 스테로이드 크림 같은 거를 보습제와 충분히 사용하도록 고려를 해주실 겁니다. 피부 독성의 정도에 따라서 세툭시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감량하거나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저마그네슘 혈증을 포함해서 전해질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약 55%에서 저마그네슘 혈증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 치료 전 또는 주기적으로 혈청 전해질 농도 측정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앞서 허가 적응증에서도 살펴봤듯이 라스가 변이가 있는 직결장암 환자에서는 이지아파를 표적으로 하는 세툭시맙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스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종양 진행이 증가했고 사망률이 증가했고 또 치료 효과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라스 변이가 있거나 라스 종양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직결장암 환자에서는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툭시맙, 배아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이 약 치료 기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투여 후 적어도 1개월 동안은 꼭 피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빈도가 높은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입니다. 제가 4가지 연구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 중 3가지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건 여드름양 발진입니다. 87%, 또 70%, 또 86%. 또 발진, 피부 박리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 70에서 9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건 메스꺼움입니다. 빈도는 약 49%, 54%, 64%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항암에 의한 메스꺼움 구토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항암을 맞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요. 길게 가면 일주일 뒤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세툭시맙 주사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본다면 메스꺼움 구토 확률 높은 약은 아닙니다. 미리 염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발열이 공통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발열 29%, 또 26%, 마지막 연구에서는 25%로 확인이 됩니다. 부작용 예방법과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했던 여드름양 발진,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의미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피부 건조나 균열, 손발톱 주위의 염증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 기간 동안 햇빛 노출을 꼭 제한해 주세요. 모자도 잘 써주시고 선크림도 꼭 잘 발라주시고 여름이더라도 이제 얇은 긴팔
긴 바지 입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경구용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나 하이드로코티손 스테로이드 크림 예방 혹은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해주시는데요. 환자분들 미노신,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항생제 또 스테로이드 크림 병원 안내대로 투여해 주시면 되고, 평상시에도 알코올 없는 순한 로션. 알코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이제 휘발하면서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없는 순한 로션, 보습제 충분히 발라주시고, 평상시에도 면 같은 부드러운 섬유로 된 옷 느슨하게 입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증상 있을 때는 긁거나 피부를 문지르시지 마시고요. 당연히 외래 때 교수님께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메스꺼움 같은 경우는 확률이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구토 예방약을 반드시 투여해야 되는 항암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증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선생님께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혹시 집에서 구토 날 때 드세요 하는 치료약 받았다면 참지 말고 약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발열 같은 경우는 약 20% 확률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집에서 열 날 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 복용 가능하시고, 다만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속되는 38도 이상의 고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주입 관련 반응, 주사를 맞을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으로서 보통은 처음 맞을 때가 가장 흔했고, 또 주입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이 약 맞기 최소 1시간 전에 항히스타민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하게 되고요. 환자분들도 주사 맞고 있는데 어지러워요, 숨차요, 온몸이 가려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저마그네슘 혈증을 포함한 전해질 이상, 그리고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심폐정지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주기적으로 혈청 전해질 농도 측정하고 있고요. 간질성 폐질환 굉장히 빈도가 낮았어요. 0.5% 미만이었죠. 그래도 혹시 내가 마른 기침이 잦진 않은지,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차진 않은지, 발열이 지속되진 않은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로 우리 라스 변이가 있는 직결장암 환자에선 이 약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스 변이가 있거나 라스 종양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직결장암 환자에선 이 약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배아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 이 약 치료 기간 동안, 그리고 끝나고 적어도 2개월 동안 피임하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